안희정 지사 띄우기 자체는 사실 종편 전체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안희정을 띄우는데 거기 안희정은 없고 이제 문 전 대표만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발언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TV조선 이봉규 정치 옥타곤에서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는 안희정 지사가 뜨고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당 안팎에서 띄우기로 의도적인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다. 봐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 본선 불안하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불안한 것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불안감. 지지자들도 불안하겠죠. 굉장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계시죠, 본인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박상병 교수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박상병 교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는 그냥 불안하대요. 지지율이 1위지만 떨어질 수 있으니 불안하다. 대선 5분 전까지 불안하다. 뭐 이런 발언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TV조선 이봉규 정치 옥타곤 2월 5일 방송에서 최양호 삼평 산민연구소 이사장은 장남이 제 역할을 잘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패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장남이 못하는 역할을 차남이 하겠다. 이 차남은 안희정 지사고 앞에 무능하고 패권주의 장남은 문 전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TV조선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 같은 방송 4일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안희정 지사가 인정받는 게 그겁니다. 엊그저께 어찌됐건 간에 국민 여론이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치인 안희정은 수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난 판결을 인정을 안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수희 변호사는 채널A 박상규의 이슈 속으로 해서 이제 대연정에 대해서 저걸 하면 문 전 대표가 아닌 거죠. 친문 세력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쳐다보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한 화두지만 항상 그냥 문 전 대표와 비교를 하면서 문재인이 못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분위기죠. 근데 제가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만한 한 인물을 더 가지고 왔는데 황교안 총리입니다. 이제 반 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황교안 띄우기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황교안 띄우기에는 황교안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낯뜨겁고 볼썽사나운 그런 일방적인 감정적 칭송들이거든요. 그래서 채널A 뉴스 특급 2월 2일 방송은 코너 제목 하나 자체가 대행의 본격 대망론 미소로 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 진행자가 작정하고 부드러운 황대행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인데요. 그 기자들이 황 총리한테 막 대선 출마 결정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었을 때 황 총리가 뒤에 조심하세요 하는 그 영상 다들 보셨을 텐데 그걸 이제 클래식 같은 음악을 깔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핫핑크 자막을 이렇게 크게 넣어가지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런 자막을 쉴 새 없이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그 채널A 뉴스 특급이란 프로그램에서 그 영상을 너무 심하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갖고 막 샤랄라하게 뒤에 조심하세요 다칩니다 이런 발언을 6번 하는데 6번 다 핫핑크 자막으로 넣어주죠. 황교안 총리는 뒤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과묵하고 침착하게.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렇게 뒤에 BGM 깔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부각을 느낌이죠. 해준 거구나. 네. 그리고 자막으로 좌상단이랑 하단의 자막이 쉴 새 없이 바뀌는데 뭐 미소 짓는 황교안, 반기문 지지표 20% 쏠림, 반기문 사라지자 황교안 보수 후보로 우뚝, 황교안 대선 출마 질문에 조심하세요 반복 이런 자막이 쉴 새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 지지율을 흡수했다면서 이제 1월에 두 사람이 훈장을 수여하느라 만난 장면을 또 영상을 또 편집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한 그 BGM
따다다다다다. 어떡해. 따다. 이거 아세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그리운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막 상봉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 음악 따다. 그거 들어도 모르겠는데. 무슨 TV 프로그램에 많이 쓰였던. 그러니까요. 그거 막 네. 옛날 동창 섞고 막 그런. 제가 음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는데. 불러보세요. PD님이 뭔지 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막 그런 음악을 깔아주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거든요.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걸 슬로우 화면을 걸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자막으로 두근두근 언제 오시려나 막 이런 걸 넣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기문에게 훈장 주던 황교안 최대 수혜자 등극 이러면서 이제 반기문에게 황교안으로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 뉴스 특급? 네. 채널의 뉴스 특급이 시사 프로죠? 네,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시사 토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예능은 확실히 아닌 거죠? 네네. 아닙니다. 예능처럼 하고 있는. 네, 근데 여기 유승민 의원이 왜 황교안 총리 관련해서 공안검사 출신이다. 예. 박근혜 정부 장관, 총리 다 했던 사람 아니냐. 예.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의 길이랑은 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CBS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예.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행자 황수연 씨가 아예 대놓고 이제 답정너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건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아하. 색소폰 부는 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나는 흑수저다. 이런 아. 개인사도 밝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답정너스러운 질문인 거죠. 네. 그런데 역시 바로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진인데 바로 답정너에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외모 칭찬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황 총리에게 공안검사 이미지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공안검사 이미지를 사실 저 얼굴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진짜. 오히려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또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네. 또 특히 보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관련한 책만 해도 여러 권 냈죠. 거기다 색소폰 부는 검사라고 해서 유튜브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안내도 해줍니다. 유튜브에 네.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른바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을 상당 부분 가졌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여권의 다른 보수 후보로서는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채널 A는 미리 또 그 옆집 아저씨 이미지를 잔뜩 준비해놓고 이때 대방출을 하거든요. 예. 색소폰 검사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색소폰 유튜브 영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각도로 찍은 테니스를 치고 있는 황교안 총리의 사진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봉사활동 장면도 붙여주고, 이제 최 변호사가 보수 진영에 대책이 없으니 현재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냥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봉사활동하는 장면 이런 걸 내내 보여주고 네. 자막은 상관없는 진짜. 약간 아이돌 덕질하는데. 진짜 손발 없어질 것 같은 사생 수준으로 뭐라고 하냐면 황교안 검사 시절 색소폰 음반도 내 수준급. 황교안 과거 영혼 달래는 음색의 시름 잊어. 영혼 달래는. 황교안 내가 금수저? 흑수저 중에 무수저다. 막 이런 발언과 상관없는 자막을 계속 내보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이제 황교안 씨 출마를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라고 분석을 했지만 예. 이제 칭찬 에피소드 기계처럼 바로 이제 또 칭찬을 늘어놓거든요. 예를 들면 심상치 않은 게 황 총리가 목소리가 대운감이다. 황 총리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회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학생들을 제압하고 아주 큰 깜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우렁찬 목소리로 학생들을 제압하면 어떤 목소리여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예시는 안 들어줬습니다. 네. 안타깝게. 그리고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고물상을 하신 서울 출신이다. 아주 딸바보다. 큰딸 결혼식 보내면서 얼마나 울어가지고 인간적인 황교안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저도 사실 목소리가 그닥이긴 한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반장 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운감, 큰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개인적인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너무 많이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예. 민영삼 씨뿐만이 아니고 이제 목소리 색소폰 이야기는 TV조선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앞서 얘기는 다 채널A 얘기인데 TV조선에서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트임 교수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차치하고 이제 보수 이념을 잘 지켜왔다, 신뢰를 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예.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자 고영신 교수가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면서 황교안 총리의 자질 중에 하나로 목소리를 꼽는 거죠. 그 최양호 삼평산민연구소 이사장은 같은 프로그램 5일 방송에서 이제 색소폰 연주를 언급을 하거든요. 예. 이게 자꾸 목소리랑 그런 연주 능력만. 그러니까 이게 종편 우리 출연진들의 굉장히 핫 이슈인가 봐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 최 이사장은 토론하고 나서 또 어디 방송 나와서 색소폰 한번 불면요, 이거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라면서, 그러니까 악기 하나 하면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거는 진짜 이거 국민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검증은 뒷전이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자 그 동아일보 일면이 그나마 그 지금 AI의 구제역 네. 이것까지 역할을 해서 못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황교안 총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완전히 지금 상업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사실 구제역 AI 이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해요,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언론이 그 제대로 검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꾸 지금 이상하게 대선 이런 쪽으로 분위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지금 전념하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황 총리가 신이 나겠어요. 이렇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지금 뭡니까 세상에 저게 진짜.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이만큼만 가져와서 그런데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 총리에 대해서 어떤 황 총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비판은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호소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그러니까 종편에서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고 서민적이고 인간미가 넘친다. 보수의 새로운 가치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그 시각과는 그쪽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온도 차도 느껴지고. 네. 네. 아주 다르죠. 그 안희정 지사도 사실 안희정 띄우기라고 하지만 실상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어필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보다 낫다지 안희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문재인에 대한 비교한 감정적 비판 약간 외에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전 그러니까, 대표를 한마디로 까기 위한 네. 도구로 그냥 가져오는 거죠. 이재명 시장 여론조사 많이 올랐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행태였거든요. 그런데 네. 황교안 총리는 굉장히 다르죠. 황교안 총리 본인에게 집중해서 사실 만약 같은 프레임이라면 반전 총장이 낙마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전 총장을 막 비난하면서 뭐 황교안 총리를 띄운다던가 뭐 어떤 그 최소한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같은 프레임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사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황교안 총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완전 뭐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